광주의 도시개발축과 완전히 멀어져 버린 광주 1호선. 결국 이용객도 많지 않고 혼잡도도 심하지 않은 노선이 되었습니다. 이런 광주 도시철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대안과 앞으로 광주 도시철도는 어떠한 모습을 하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광주 1호선은 지하철 계획이 있었던 1990년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인 노선이었을 수 있겠으나 지하철이 착공하고 개통하고 보니 금남로의 도심 기능이 상무지구 등으로 분산된 상태였고 주택개발 등 광주의 도시개발축이 광주 1호선이 지나는 곳과 정반대로 향해버려 광주 1호선은 썰렁한 지하철 노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전광역시는 광주와 비슷하게 인구가 140만에서 150만 정도이고 광주 1호선과 노선 길이나 역수도 비슷하며 도시 내 유일한 전철 노선인 대전 1호선은 대전 원도심과 둔산 신도심을 제대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두 도심 가운데 유동 인구가 많은 서대전 지역, 그리고 외곽 유성구 유성 온천 중심지와 아파트 단지 등을 제대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경부선상에 있고 고속철도 정차역으로 이용객이 많은 대전역을 경유하고 있으며 세종시나 공주시 등 대전시 외곽에서 들어오는 수요도 적절히 흡수하여 광주 1호선보다 약 2배 가까운 이용객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대전 1호선의 최대 혼잡도는 131%로 광주 1호선 최대 혼잡도 62%보다 약 2배 가까운 혼잡도를 보이는 건 대전 1호선은 대전의 두 도심과 외곽에서 들어오는 수요까지 모두 제대로 연결해주고 있다는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광주 1호선이 지나는 곳 주변의 개발과 2015년 호남 고속철도와 2016년 SRT 개통으로 광주 송정역의 이용객이 급증하였고 광주 송정역을 중심으로 한 복합 상업시설 등의 개발도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또 광주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모양새가 된 광주 공항의 이전은 현재 그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만약 이전과 주변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이 한복판을 지나는 광주 1호선의 이용객 역시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광주 1호선의 이용객이 증가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선이 가지는 한계점은 그래도 분명한데 첨단, 수완지구 등 외곽의 택지 개발 지역, 상무지구와 금남로 사이 유스퀘어를 중심으로 발전한 광천동 등 오늘날 광주광역시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 건설의 필요성이 시급해졌습니다. 또 광주시청이 있는 상무지구 중심을 통과하는 노선의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에는 2호선 건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1호선의 건설과 함께 이후 도시개발 등을 고려하여 2호선에서부터 5호선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IMF 등의 영향으로 백지화되었지만 당시 이들 노선들은 모두 금남로, 충장로를 중심으로 외곽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이었고 특히 현재 광주 신도심으로 자리 잡은 상무지구, 유동 인구가 많은 유스퀘어, 광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은 2호선이 아닌 3호선부터 계획되어 상대적으로 그 우선순위가 밀려있는 모습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광주의 도시철도 계획은 변화된 광주 도시 구조를 최대한 반영하여 이루어졌습니다. 5호선까지가 아닌 2호선과 3호선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당시 2호선은 백운광장과 남광주역, 광주역과 유스퀘어, 상무신도시를 지나 백운광장으로 들어오는 순환선과 효천역으로 향하는 지선으로 계획되었습니다. 3호선은 백운광장에서 금남로 4가 일곡지구를 거쳐 첨단으로 가는 노선으로 계획됩니다. 이렇게 변경된 2호선의 계획은 광주 1호선이 상무지구를 제대로 잇지 못하고 유스퀘어를 지나지 못한다는 단점을 최대한 보완한 노선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90년대 계획의 금남로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이으려던 2호선과 노선 형태가 크게 달라진 것은 그만큼 그 사이 바뀌어버린 광주의 도시 구조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소개했듯이 광주의 주요 택지지구는 첨단, 수완, 운남지구 등 광산구 쪽으로 들어선 상태였는데 작은 순환선의 이 계획은 이런 외곽에서 발생하는 교통 수요를 여전히 흡수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고 3호선 계획 역시 이를 모두 해결하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광주의 도시철도 계획은 몇 차례 바뀌었는데 광주 2호선의 순환선 계획은 점점 더 길이가 길어지고 외곽으로 확장하는 변화를 거쳤습니다. 작은 순환선의 모습에서 광주 외곽을 크게 도는 확대 순환선의 모습으로 바꾸고 보니 광주의 대부분 외곽의 택지개발 지구를 이룰 수 있었고 지하철 수혜를 입는 시민들이 광주광역시의 7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대 순환선으로 광주 외곽의 핵심 지역을 연결하고 보니 이번에는 뉴스퀘어가 있는 광천동 지역을 잇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은 순환선에서 확대 순환선으로 바꾸면서 두 개의 지선 계획이 추가되었는데, 하나는 옛 작은 순환선 구간의 일부 구간으로 광주시청에서 뉴스퀘어,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를 지나 광주역으로 가는 노선이고, 다른 하나는 확대 순환선이 미처 지나지 못한 하남지구를 지나 광주의 고속철도 기차역인 광주 송정역으로 향하는 노선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어졌다면 대부분 광주의 핵심 지역을 지하철로 갈 수 있게 되고 광주 1호선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문제는 이렇게 확정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광주 2호선은 그 이후에도 지하철 건설 자체가 재검토되는 등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결국 광주 2호선의 추진이 계획대로 될 것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 앞서 소개한 뉴스케어와 광주 송정역으로 향하는 두 개의 지선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최종 무산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주 2호선 초기 계획부터 있었던 효천역으로 이어지는 지선과는 달리 이후 추가된 뉴스케어와 광주 송정역으로 향하는 두 개의 지선은 도시철도법에 근거하여 관련 절차를 별도로 이행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지선 계획이 취소되어 큰 순환선과 효천역으로 향하는 지선만 확정되면서 광주에서 교통량이 많은 무진대로 뉴스케어와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는 2호선이 모두 완공된다 하더라도 지하철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업시설까지 들어선 뉴스케어를 경유하지 못한다는 점은 광주 2호선의 최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노선이 되었지만 어쨌든 오늘날 다획화된 광주광역시의 핵심 지역을 대부분 이어준다는 점에서는 2호선의 건설은 1호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2호선은 특이하게 저심도 경전철이라는 방식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보통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지하 1층에는 대합실이 있고 승강장은 한층 혹은 더 아래로 내려가야만 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증가하고 이용객은 이용객대로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고 올라가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도가 얕은 광주 2호선의 대부분의 역들은 외부 출입구에서 계단을 따라 내려오면 바로 교통카드를 대고 승강장이 나오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지하철역 중에서 심도가 얕은 2호선 용두역, 3호선 원흥역과 비슷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러 가는 시간도 줄고 지하철을 짓기 위해 깊게 땅을 팔 필요도 없으니 운영비와 건설비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광주 2호선은 현재 상무지구에서 상무역, 월드컵 경기장, 남광주역, 조선대를 지나 광주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1단계 구간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 구간은 나머지 순환선 구간으로 전남대를 지나 일곡, 수완지구 등 외곽의 아파트 단지가 많은 곳을 지나갈 계획이며 2단계 구간이 모두 완공되어야만 순환선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3단계 구간은 지선 구간으로 백운광장에서 효천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